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은빛 보름달이 어둠을 밀어내고 환하게 내리는 달빛 사이로 개경의 밤거리는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정적을 가르듯 낡은 주막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회색 한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곧장길을 따라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낮의 화려함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개경의 밤거리 그 적막한 길 위를 오직 달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묵묵히 쫓았습니다. 소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성한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산길을 따라 내달렸습니다. 터질 듯 뛰는 심장 소리에 소녀는 알 수 없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저승사자의 손처럼 소녀의 뺨을 스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향해 멈추라 비명을 지르는 듯했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끝 저 너머의 어둠이 마치 소녀를 부르며 끌어당기는 듯했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소녀는 끝없는 어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소녀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오래된 사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폐사당은 썩은 나무와 곰팡이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냄새가 소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사당을 떠받치던 기둥들에는 피가 굳은 것 같은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무너진 지붕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기이한 형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과 흩어져 버려진 물건들, 그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이곳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애써 무시하며 천천히 폐사당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소녀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당의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사당 주변과는 다른 깨끗한 마당에 소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물기라도 한 듯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정적에 귀를 기울이며 소녀는 폐사당 주변을 살피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편으로 우뚝 솟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들은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나무 껍질은 군데군데 썩어 떨어져 나가 끔찍할 만큼 검고 뒤틀린 나무 아래 바람 한 점 없어도 이파리가 스치듯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비록 크기는 달랐지만 분명 꿈속에서 보았던 그 고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뒤틀린 가지들, 울퉁불퉁한 줄기, 심지어 뿌리가 땅 위로 솟아오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분명 꿈에서 본 거와 같은 나무야. 소녀가 나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섬뜩할 정도로 새하얀 무복을 입은 무당의 등 뒤에서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던 바로 그 고목이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꿈속에서의 고목은 푸르고 거대하며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목은 죽어가는 듯 생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저주받은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고목이 눈앞에 나타나자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드리워졌습니다. 소녀 안에 잠재된 어둠이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기대와 달리 폐사당 주변은 죽어가는 고목 말고는 특별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사당의 본전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낡은 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정체불명의 기호들과 글자들이 마치 피로 새긴 듯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을 머금어 바래고 지워진 글자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달빛 아래 섬뜩하게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문틈으로 음산한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심호흡과 함께 문을 당겼습니다. 툭. 육중한 나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작은 파열음과 함께 소녀의 예상과 달리 좀 전까지 누군가 드나들었던 것처럼 경첩은 소리 없이 소름 끼치도록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소녀를 집어 삼킬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주저앉은 암흑, 그 어둠은 오랜 세월 이곳에 쌓인 일들을 소녀에게 말하듯 소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소녀는 그 어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한 듯한 섬뜩하고도 그리운 감각. 어둠은 그런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녀가 어둠에 이끌리듯 발을 내딛자 안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가 죽은 자의 숨결처럼 뺨을 스쳤습니다.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어둠 속에 무언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소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소녀의 등 뒤로 활짝 열린 문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선 소녀의 안광이 번뜩이자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나며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 정갈하게 정리된 재단, 마치 어제까지도 누군가 이곳을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밖에서 느꼈던 그 음산하고 섬뜩한 기운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사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그림들이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 오랜 세월 바래져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는 달리 사당 안은 무너진 곳도 특별해 보이는 것도 없이 깔끔했고 다른 어떠한 이질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무당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건가?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이곳은 그저 평범한 빈 사당일 뿐이었습니다. 헛걸음이었나? 소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폐사당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쉬운 마음에 쉽사리 발걸음을 뗄 수 없었지만 이곳에 더는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모가 깨어나기 전에 주막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귓가에 스며드는 음산한 웃음소리가 정적한 밤 공기를 찢듯 폐사당 주변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키키키, 구경은 잘 했냐? 뭐 좀 재미있는 것 좀 찾았고 딱히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없었을 텐데. 천방처럼 날아든 목소리의 소녀는 온몸의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며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달빛을 받아 생긴 길쭉한 그림자만이 소녀의 발끝에서 시작되어 사당 앞 거대한 고목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그림자의 길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당 앞을 지키듯 버티고 선 거대한 고목. 그 가장 높은 가지에 한 사내가 달빛을 등진 채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긴 장발 아래로 섬뜩한 표정을 띤 얼굴이 달빛에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사내는 고목나무에 앉아 소녀를 재미난 구경거리인 양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달밤에 구경이라도 나온 것처럼 더없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무에 걸터 앉은 그는 손에 들린 술병을 연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허리에 찬 것만이 그 평온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음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다 술이 다 돈 날 뻔했잖아. 그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에 소녀는 금세 놀란 표정을 감추고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괜스레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는 남자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니, 달밤에도 절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어두어도 이 미모는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소녀의 능청스러운 대꾸에 남자는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만면에 웃음을 띠며 크게 웃었습니다. 내 간만에 술이 더욱 맛나는구나.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소녀가 혀를 찢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나, 안주도 없이 그렇게 먹으니 얼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굴러떨어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어머, 가만, 올해가 병신년이었던가? 소녀의 놀림에도 사내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뒤로 자빠질 듯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숭이라. 사내는 소녀의 받아치는 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는 듯 마지막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놓고는 빈 술병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고 정적을 깨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사내는 소녀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덕에 간만에 즐거웠으니 선물을 하나 주마. 식었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따끈따끈할 게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등 뒤에서 하얀 보자기에 감싼 물건을 꺼내 들더니 나무 아래 소녀의 발치로 휙 던졌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보자기는 충격에 힘없이 풀어헤쳐졌고 그 사이로 굴러나온 것은 좀 전까지 내일 함께 장에 가자며 소녀를 향해 따스하게 웃어주던 주모의 머리였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은 눈, 벌어진 입술. 그 생생한 마지막 표정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기는 어디 가고 싸늘한 피비린내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 어떤 참상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요괴의 심장이 처음으로 인간 소녀의 슬픔에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손끝엔 선명한 틈으로 기억은 잿더미로 사라지지만 가슴 곳곳에 저항이 묻히고 산산조각난 인간의 조각 불씨로 다시 꿈틀대고 있어. 나를 더 이상 부수지 마. 이 심연 속에도 빛은 깨어나. 깊은 저주를 나는 삼킨 채 불꽃을 피워 끝까지 맞선다. 요괴의 춤에 내 그림자 묻어 균열 사이로 고통이 스미지만 작은 불씨는 어둠을 갈라 잃지 않는 나의 마지막 숨.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